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도 도전하는 인생으로 꽃피우는 멋진 인생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메일 질문 답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이메일 단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게 아니라 아래 한글 파일로 아예 쫙 일목요연하게 쫙 그 글을 주셔가지고 아예 첨부를 했어요. 아래 한글 파일 그대로 첨부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익한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성우 못지않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이제 60대 초반, 몇 년생 뭐 다 쓰셨길래 60대 초반이십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디에 살고 계십니다. 네, 경기도네요. 자, 2년 반 전부터 지게차, 굴착기, 살림, 조경기능사, 산림기사까지 그리고 전기기능사 이번에 2회로 전기기사도 취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을 봤다는 얘기죠. 이제 곧 결과가 나오는데 합격선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예전에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 와 자격 많으시네요. 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2년 전 커멀 1급 필기도 합격했었고 엑셀은 VBA 활용은 업무 자동 가능한 상급 수준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관리소 가시면 뭐 못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경도 있어요. 조경 기능사까지. 예. 아파트에서 진짜 필요한 자격증일 수 있습니다. 조경 뽑는 사람 많죠. 물론 야외 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도 있어 웬만한 배관, 전기 배선, 기계 수선도 아니 뭐 다 갖추셨네요. 네. 관리소 필요한 건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기 쪽으로 2년 경력 후 전기 과장급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작은 꿈입니다. 최근 4년여 시청에서 기간제로 신청해서 기간제로 일하는데 아시다시피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는 최하죠. 최하겠죠. 근데 2년 경력을 위해 격일제를 하거나 직장 폭력에 입주민 갑질이 난무한다는 아파트 시설 관리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신입은 기능사 자격으로 들어가서 입국 닫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데 감정이 얼굴에 먼저 표현되는 체질이라 그러실 수 있죠. 네. 아이고 지난번에도 이러더니 네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신입은 되는 체질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소방 안전 2급을 따서 2급 따셔서요. 전기기사 자격증과 함께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등 시설관리조 들어오게 만든 거겠지요.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제한이 안 풀린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제한이 풀리셨다면 뭐 그냥 가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경력 쌓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지상 가시는 거. 근데 진짜 편하게 가시고자 하면요. 밤에 사람이 안 자는 곳, 밤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래도 밤에 살잖아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좀 낫겠네요. 네. 근데 사람이 안 사는 곳, 밤에 거주하지 않는 곳, 그런 데 가시면 좀 편하죠. 네. 그래서 다른 선택지, 이게 제일 나아요. 두 개가. 네. 60대 초반이면 건물 쪽 가시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시고요. 이쪽 두 개가 그나마 제일 나을 건데 급여는 좀 작을 겁니다. 아파트만큼 많지는 않아요. 자, 3교대 주야비는 어떤 근무 형태인가요? 비번이 주말 아니고 요일이 바뀌는 건가요? 비번이 주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3일 주야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 교대 근무 뭐 간호사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 3교대는 3개조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야비 같은 경우 주간 했다가 야간 했다가 그 다음에 비가 비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주간, 하루는 야간, 하루는 비번.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8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9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 9시라고 생각하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간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두 시간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간은 보통 이제 6시 근무 교대를 하죠. 그리고 다음날 9시까지. 다음날 9시까지 보통 야간을 쓰죠. 그리고 나서 9시에 나가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주야비예요. 근데 주야비보다는 보통은 주당비가 많아요. 주당비가 많은데, 이거는 주간, 당직, 그 다음에 비번입니다. 주간은 이것도 이제 한두 시간 틀릴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주간은요. 당직은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해요. 24시간 하는 거죠. 네. 비번은 9시에 퇴근해서 그 다음날 9시에 나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주당비로 만약에 가게 되면 휴무거나, 그러니까 왜 빨간 날 있죠? 그런 날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간이 겹치면 그때 비번으로 봐요. 쉬어버려요. 당직이 대신 해주니까. 보통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간은 이렇게 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하는 건 3주에 한 번씩 일하게 되죠. 토요일도 3주에 한 번, 일요일도 3주에 한 번. 그리고 휴말이란다. 휴일에 주간이, 이게 나이가 드니까 요새 좀 이렇게 말이 헛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휴일에 주간이 걸려도 비번으로 쉬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주당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차라리 2년여 비상주로 전기공사업체 가고 전기과장, 전기설비 실무는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배워서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아래상도 여쭤봅니다. 전기공사업체를 가면요, 전기과장, 전기실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할 거 다 배워서 가니까요. 여기서 하는 실무들은 그거죠. 그 관리비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비 산정하는 거, 그 전기랑 이런 거 다 체크해서 넘겨주거나 이런 거, 또 영원 세대라든지 영원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좀 미터가 안 돌아간 세대가 가끔 나와요. 그런 거 체크하는 정도 이런 류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 과장으로 가게 되면 그게 많죠. 그 뭐라고 하죠? 문서 작업. 문서 작업 등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말씀대로 친구분한테 배워서 하셔도 별로 이렇게 어려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경력 산정 기준을 여기다 첨부를 해주셨네요. 자격 학력 취득 후 경력 기간 100% 적용하는 경력. 네, 이거는 그렇게 되고요. 자격 학력 취득 후 경력 80% 적용하는 경력.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력 시설물의 설계, 공사, 감리, 유지, 보수, 관리, 진단, 점검, 검사. 자, 관리는 여기에 속하죠. 우리 관리는 유지, 보수, 관리. 여기에 속하니까 이렇게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전력 기술 관련 단체, 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 기술에 관한 업무. 요 중략하신 게 이제 나까지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안 돼서 빼신 것 같죠? 80%는 전기용품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 제조. 아까 여기는 아까 거긴 전기용품, 여긴 전기력 시설물. 우리 수변전 시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발전 시설, 전력 시설물입니다. 여기는 전기용품이고요. 이런 건 80%. 자, 자격이 지난 다음에 취득 전에 경력 기간은 아까 1번에 해당되는 것들이 50% 인정해 주죠. 그래서 4년 이상 지나간 사람, 그리고 나서 자격 따신 분은 바로 중급이 되기도 해요. 중급 기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중급 기술자면은 2년 지나갔으니까 안전관리자 되는 거냐?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학력 취득 후 자격 취득 후 그때 2년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로 바뀌었고요. 경력 자체는 중급까지도 인정됩니다. 자, 근데 문제 1, 2, 3은 뭘까요 또?
문제. 네. 잠깐만요. 문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업체 조회로 조회되는 업체는, 아이고, 빨간색으로 갑자기 바뀌었네. 네. 빨간색으로 그냥 갈까요? 네,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업체로 조회되는 업체, 위 1항 가우에 해당하는 업체로 봐도 무방하게. 업체.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업체, 조회되는 업체는 당연히. 네. 이 문제,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문제가 또 나오네요. 일단은, 네. 공사, 유지보수, 업체 등 비상주 선임이 아니라 단지 자격증 개수 채우기에만 사용되겠죠. 비상주라는 거는 거기 있지 않고 그냥 선임만 걸려 있고 그 얘기를 말하는 건가요? 업체 등의 경우 비상주. 그러니까 상주 직원이라는 게 우리 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그래서 그 회사에 계속 있는 그런 걸 상주 근무자라고 하는데, 비상주라는 건 여기 이 회사에 있지 않고 뭐 현장 가거나 다른 데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걸 비상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선임이 안 되겠죠. 선임자는 거기 상주하는 사람을 선임으로 하는 거니까요. 단지 자격증 개수 채우기에만 사용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업체 등의 경우 비상주. 느낌에 자격증 개수 채우기라는 거는 거기다가 뭔가를 거는 건데 선임은 아니고, 이거 자격 대여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 좀 감은 안 오는데,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문제 3번 위 문 2의 경우 제 경험상 4대 보험 중복 신고와 무관하게 별개로 일용이나 기간제 다른 제 신고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던데, 이게 나중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의 상주에서 여기서 4대 보험을 다 적용받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회사에다가 요거를 예, 자격증 개수 채우기 이게 대여인데, 이게 나중에 경력 신고에 이거는 위험할 것 같은데, 자격 대여는 굉장히 처벌이 좀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상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상주를 하니까 B 회사에서는 비상주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4대 보험 여기만 되니까 여기는 보험 처리가 중복이 안 돼서 안 될 거고, 그러면 경력의 신고에 문제가 될 수 있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2번이 요거랑 연결되는 내용 같네요. 그럼 여기 비상주인데 여기 있지 않았는데 4대 보험 요쪽으로 나오고, 만약에 B 업체에 계신 헤드, 그 기관장님께서, B에 있는 기관장님께서 경력 증명서를 써주면은, 실제로 일한 부분 해가지고 써주면은 될까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살짝 느낌상 그 지금 시청 기간제로 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썩 이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특이한 케이스라.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갑론을박을 한번 우리 들어보고, 한번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지 들어봐야 이제 이런 거구나 할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고요. 제가 여기다가 성함하고 전화번호까지 딱 쓰셨길래 지웠습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빨간색으로 하니까 진짜 유튜브 같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